안녕하세요. 저는 노인병 전문의 김영호입니다. 91세의 현역 의사로서 50년이 넘는 임상 경험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매일 실천하는 7분 건강 루틴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으로 저는 90대에도 매일 진료를 보고 주말엔 등산도 즐기며 손주들과 배드민턴도 칠 수 있습니다. 제 첫 환자 중 한 분이었던 박서영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3세였던 그녀는 만성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으로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매일 진통제를 복용했지만 효과는 미미했죠.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할 간단한 루틴을 실천한 후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주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고 심지어 가벼운 등산도 즐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특히 발 관리와 올바른 자세가 전신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7분 루틴의 핵심은 4가지입니다. 첫째, 발 반사구 자극으로 전신 순환을 개선합니다. 둘째, 척추 정렬을 위한 간단한 자세 교정 운동을 합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한 핵심 영양소를 섭취합니다. 마지막으로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을 위한 스트레칭을 실시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것이 단 7분 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 수 있는 간단한 루틴이죠. 제가 91세의 나이에도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학적 내용과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 세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먼저 이 루틴이 왜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순환이 약해지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발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7,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있으며 이는 우리 몸의 모든 주요 장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의 용천혈이라는 지점은 전통 의학에서 제2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이 지점을 매일 2분간 자극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놀랍게 개선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척추 정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척추가 굳어지고 비뚤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 1분의 간단한 운동으로 척추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구부러진 나무를 똑바로 펴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영양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D와 마그네슘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아침 루틴에 이러한 핵심 영양소를 포함시키면 뼈 건강과 근육 기능이 크게 개선됩니다. 83세의 김철수 환자는 이 영양소들을 섭취하기 시작한 후 만성적인 근육 경련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3분간의 전신 스트레칭은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특별한 것은 이 스트레칭이 침대에서 누운 상태로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78세 이정숙 씨는 거동이 불편해 누워서만 이 스트레칭을 했는데도 3주 만에 허리 통증이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원리에 기반합니다. 특히 발 반사구 자극과 척추 정렬 운동의 조합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전신의 근골격계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서 관찰한 결과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평균적으로 10년 더 젊은 사람의 신체 기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 반사구 자극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시작하세요. 오른쪽 발바닥 중앙에 움푹 들어간 부분, 즉 용천혈을 엄지손가락으로 30초간 부드럽게 누릅니다.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세게 누르지 마세요. 그저 편안한 압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면 됩니다. 그 다음 같은 방법으로 왼쪽 발도 30초간 진행합니다. 마지막 1분은 발가락을 부드럽게 구부렸다 펴는 운동을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전신의 혈액순환이 놀랍게 개선됩니다. 실제로
85세 정미숙 씨는 이 방법으로 만성적인 하지 부종이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척추 정렬 운동입니다. 침대에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이때 목을 들지 말고 편안히 누운 상태를 유지하세요. 15초간 이 자세를 유지한 후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를 2회 반복하면 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척추 디스크 사이의 압력을 줄이고 주변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마치 오래 접혀있던 종이를 부드럽게 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76세 박영수 씨는 이 운동 하나로 20년 된 만성 요통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영양소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비타민 D 2000IU와 마그네슘 400mg의 조합입니다. 단 반드시 아침 식사와 함께 섭취하셔야 하며 충분한 물을 마셔주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분간의 스트레칭은 전신을 깨우는 핵심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일어나며 진행합니다. 먼저 발목을 돌리고 무릎을 구부렸다 폅니다. 그 다음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어깨까지 천천히 움직입니다. 모든 동작은 부드럽게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동작들이 모두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리한 움직임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부드러운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꾸준함이 급격한 변화보다 더 중요합니다. 특히 인상적인 사례는 87세 황미란 씨입니다. 그녀는 심한 관절염으로 손가락을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루틴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손주들과 함께 뜨개질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녀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자면 손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되찾은 것 같아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이 루틴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휠체어에 앉아서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중풍으로 반신마비가 있는 환자들도 가능한 범위에서 수정된 동작으로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침 시간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몸의 코티솔 호르몬은 아침에 가장 높고 이때 운동과 영양 섭취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마치 해돋이 때 식물이 가장 잘 자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이 루틴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아침 루틴은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되며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불안감이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81세 이상철 씨는 불면증으로 20년 넘게 수면제를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루틴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수면제 없이도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마치 젊었을 때처럼 상쾌하게 잠에서 깨어나요.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를 보려면 최소 21일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는 데 필요한 시간이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하시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발 반사구 자극은 2분이면 충분합니다. 과하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둘째, 척추 정렬 운동은 반드시 편안한 상태에서 진행하세요.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영양소 섭취에 관해서는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은 반드시 아침 식사와 함께 섭취하셔야 합니다. 공복에 섭취하면 흡수율이 떨어지고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또한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스트레칭은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특히 어지러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시작하세요. 천천히 호흡을 고르게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91세의 나이에도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루틴 덕분입니다. 매일 아침 7분,
이것이 제가 드리는 가장 중요한 처방전입니다. 이는 약물이나 수술 없이도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기적 같은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대신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봄날 새싹이 자라나듯이 우리 몸도 적절한 관리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시는 동안 특별히 주의하실 점이 있다면 현재 심각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급성 통증이나 염증이 있는 경우, 최근에 수술을 받으신 경우에는 충분한 회복 후 시작하세요. 자, 이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은 관절염이 있어도 할 수 있나요? 네, 대부분의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발작적인 통증이 있을 때는 잠시 중단하시고 통증이 가라앉은 후 다시 시작하세요. 당뇨병이 있는데 발 마사지를 해도 될까요? 당뇨병 환자분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발에 상처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너무 세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감각이 둔해질 수 있으므로 거울을 사용해 발 상태를 매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79세 박정희 씨는 당뇨병이 있었지만 이 점을 주의하면서 루틴을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혈당 조절이 더 잘 됐고 발의 혈액순환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씀처럼 처음엔 두려웠지만 조심스럽게 시작하니 오히려 발 건강이 더 좋아졌어요. 더 좋은 효과를 보시려면 몇 가지 보완적인 습관을 추천드립니다. 첫째,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세요. 둘째, 가능한 한 많이 걸으세요. 꼭 한 번에 오래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3번, 5에서 10분씩 걷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규칙적인 수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밤 11시 전에 주무시고 아침 6시쯤 일어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일치하기 때문이죠. 84세 김영자 씨는 이 수면 패턴을 지키면서 만성 피로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영양 면에서는 단백질 섭취가 특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 끼니에 적절한 단백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달걀, 두부, 생선 등이 좋은 공급원이 됩니다. 특히 감동적인 변화를 보여준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88세 이명숙 씨는 척추 협착증으로 10년간 고통받았습니다.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나이가 많아 두려워하셨죠. 이 루틴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그녀는 통증 없이 시장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7분 루틴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서 바로 발 반사구 자극부터 시작하세요. 통증이 있으시다면 더욱 부드럽게 천천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히 순서가 중요합니다. 발 반사구 자극 후 척추 정렬, 그 다음 영양제 섭취, 마지막으로 스트레칭 순서로 진행해야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80세 정준호 씨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무릎 관절염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3개월 만에 지하철역 계단을 혼자서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의 회복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대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제가 50년 넘게 의사로 활동하면서 깨달은 가장 큰 진리입니다. 필요한 것은 단지 7분 그리고 꾸준함뿐입니다. 82세의 김미영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한 달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하루라도 걸으면 뭔가 허전할 정도예요. 특히 손끝 저림이 완전히 사라진 게 정말 놀랍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이 루틴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발 반사구 자극법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아직 몸이 따뜻할 때 시작하세요. 오른발부터 시작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중앙을 부드럽게 누르면서 작은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강도입니다.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세게 하면 안 됩니다. 마치 갓 익은 복숭아를 살짝 누르는 정도의 압력이면 충분합니다. 한 지점당 5, 6초 정도 자극하고 다음 지점으로 이동하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척추 정렬 운동입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실수는 너무 빨리 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호흡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길 때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쉬세요. 89세 이순자 씨의 경우가 좋은 예시입니다. 처음에는 무릎을 거의 들어올리지 못했지만 매일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며 연습했습니다. 2주 후에는 완전한 동작이 가능해졌고 만성적인 허리 통증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영양소 섭취는 반드시 아침 식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빈속에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물도 최소 250ml는 함께 드셔야 합니다. 마치 정원에 물을 주듯이 우리 몸도 적절한 수분이 있어야 영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스트레칭은 전신의 긴장을 풀어주는 핵심입니다. 발끝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마치 피아노 건반을 하나씩 누르듯 천천히 진행합니다. 각 동작은 최소 5초 이상 유지하세요.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더 부드럽게 시도하시면 됩니다. 77세 박영수 씨는 처음에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근육통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제 조언대로 강도를 줄이고 천천히 진행하니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침마다 이 루틴이 끝나면 온몸이 가벼워진다고 하시네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루틴을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특히 86세 최영희 씨의 사례가 인상적입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했지만 이 루틴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수면제 없이도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죠. 중요한 것은 모든 동작을 천천히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진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악기를 조율하듯이 우리 몸도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처음 시작하실 때는 모든 동작을 절반의 강도로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 반사구 자극을 할 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발에 상처가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또한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척추 정렬 운동을 할 때 더욱 부드럽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 루틴은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83세 김철수 씨는 신장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이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주치의와 상담 후에 시작했죠. 그 결과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보였고 지금은 매일 아침 산책도 즐기고 있습니다. 영양소 섭취에 관해서는 특별한 팁이 있습니다.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은 아침 식사 중에 섭취하되 커피는 최소 30분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하루 중 걷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루틴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왜 91세의 나이에도 현역 의사로 활동하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84세 이현숙 씨의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녀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죠.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운동이 도움이 될까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손주들과 함께 공원도 다니고 텃밭 가꾸기도 다시 시작했답니다. 이 루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활 습관 조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저녁 식사는 가볍게 취침 3시간 전에 끝내세요. 둘째,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로 발을 씻어주세요. 이는 다음날 아침 발 반사구 자극의 효과를 높여줍니다.
76세 정민수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녁 습관을 바꾸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새벽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이제는 아침 운동이 습관이 되어서 하루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루틴이 단순히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규칙적인 아침 활동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우울감을 줄이고 전반적인 기분을 개선시킵니다. 81세 박명자 씨의 경우가 좋은 예입니다. 배우자를 잃은 후 우울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이 루틴을 시작하면서 점차 활력을 되찾으셨죠. 매일 아침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끼는 게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각자의 신체는 다르고 회복 속도도 다릅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이 루틴은 계절에 따라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특히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